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3D 애니메이션 이야기할 건가 보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는 달리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면 2D로 보이겠지. 평면적으로.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선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핵심 단어는 모델링하고 렌더링구만.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처음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겠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 하는지, 그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과 관련된 고유한 값을 설정하거나 이러이러한 것에 관련되어 있는 고유한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가 모델링.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땐 주로의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된 삼각형을 활용합니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에는 삼각형을 활용합니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삼각형 하나가 아니라 삼각형이 엄청 여러 개 있어. 근데 이 삼각형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대상과 유사해지겠지. 삼각형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이 깍둑깍둑하게 보이겠지. 그 대상이.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모델링이란 물체의 고유의 값을 설정하는 것과 수정하는 건데, 어떻게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에는 삼각형 활용하고, 이러한 삼각형을 활용을 하면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지점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의 상대적 위치는 고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가 않는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형의 꼭지점들에 대해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밑줄 그어 놓지 말고, 요렇게 괄호해 놓은 부분은 삼각형의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인 거구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로 와서 찾으면 되지. 됐을까?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슬쩍 밑줄 긋는다면 정점이구나. 개수는 변하지 않는구나. 상대적 위치는 고유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구나. 상대적 위치는 애지간하면 그 위치 그대로 차리하고 있구나.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합니다. 방금 읽은 또 요 문장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괄호해 놓은 거, 꼭지점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상대적 위치는 고유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그러니까 괄호 쳐놓은 거랑 이렇게 대괄호로 쳐놓은 이 두 문장은 그냥 같이 세트로 다니는 문장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의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저장이 된다. 삼각형의 면에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됩니다. 과학기술 지문에는 1개, 2개 이러한 숫자들이 중요할 거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을까? 자, 잠깐 위로 올라오시면 첫 번째 단락은 3D 애니메이션은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델링이란 뭡니다. 모델링의 개념, 모델링은 어떻게 합니다. 특히 삼각형을 활용하는데, 삼각형을 활용해서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꼭지점, 정점이 드러나 있고,
개수는 변하지 않고 상대적 위치도 애지간하면 변하지 않을 거고, 근데 만약 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변한다? 요렇게 요걸로 묶어 놓은 요 부분에서 변하는 거 얘기해 주고, 삼각형 면에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라는 거의 이야기.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뭐를 거쳐서 얻은 데이터야? 렌더링이었었나? 또 순간 헷갈리고 있네? 그렇지, 모델링이었었지. 네. 헛소리 할 뻔했었네. 모델링을 거친 데이터지. 모델링 거친 데이터지. 모델링을 거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물체를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 화면을 생성하는 게 렌더링이다. 렌더링에 대한 개념이지. 렌더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 화면 생성하는 것. 얘는 개념이니까 그냥 밑줄 하나 긁고 갈게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 그게 렌더링. 삼각형 만들어서 표현하는 게 모델링. 시점을 기준으로 화면 생성하는 게 렌더링.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생상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가 됩니다. 화소값에는 뭐가 들어가? 밝기와 색상. 그 카메라 보면은 몇 픽셀, 몇만 화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엔 짧게,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값을 표현합니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크기를 조절하여 화소값을 지정하고 그것을 통해 원근감을 구현합니다. 표면 특성에 나타나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를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입체감을 드러내줍니다. 명암, 그림자 등을 활용해서 입체감을 줍니다. 이렇게 화살표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예요? 원근감을 구현하는 방법, 입체감을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 구분해서 꼭 확인해야 되겠다지.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됩니다. 역시 여기도 중요한 말이죠.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화면 출력 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현하면 정지호 영상이 완성됩니다. 딱 한 컷짜리. 그게 영상이 완성됩니다. 언제? 모델링 거쳐서 렌더링 거치면. 여기까지 됐을까?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와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3D 애니메이션은 모델링과 렌더링 필요합니다 얘기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델링 이야기를 했고, 모델링에서는 뭐 삼각형 활용하는 거, 삼각형의 정점,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의 위치, 웬만하면 변하지 않을 건데 변할 땐 어떻게 변했었던가 확인하면 되고,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렌더링 이야기 했었는데 렌더링의 포인트는 뭐예요? 관찰 시점 기준으로 2차원 화면 생성하는 것. 여기까지 됐을까? 그리고 이 렌더링에서 또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렌더링 단계를 거치면 요거야. 원근감도 드러나고 입체감도 드러나는데, 원근감을 드러내는 방법은 뭐? 멀리 있으면 작게,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화소값 정해주고, 입체감은 어떻게 드러내? 명암, 그림자 등을 활용해서 명암, 그림자 등을 활용하면 입체감이 나타나고, 렌더링을 통해서 원근감과 입체감을 구현해서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되고 짜잔 보여주면 한 컷, 스틸컷이라고 그러지. 그 한 컷이 보이게 된다.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있을까? 오케이. 이제 네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그렇지. 영화는 보통 어때요? 1초에 24프레임이거든. 그러니까 1초에 24프레임 곱하기 120분이면 또 곱하기 120개 한 화면에 컷이 있어야 되겠지. 아니지. 1초에 24니까 120분이면은 24 곱하기 1초니까 1분이면 60 곱하기 60 한 다음에 120분이면 또 120. 120분짜리면 24 곱하기 60 곱하기 120. 이만큼 프레임이 필요하겠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를 하면 동영상이 됩니다. 그렇지. 스틸컷 촉촉촉촉촉 빨리 넘기면 동영상 되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 문장 왜 나왔냐면 모델링 먼저 그 다음이 렌더링, 모델링 다음에 렌더링 합니다.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이네. 근데 뭐 우리는 당연히 모델링 한 다음에 렌더링 하겠죠 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단락 넘어올 때 이미 알고 있었지.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실물에 가까워질 거라 그랬지.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다른 말 뭐야? 삼각형의 개수가 많아질수록이지.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밑에다가 쓰니까요. 삼각형의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똑같은 말. 삼각형의 개수가 많을수록 똑같은 말이죠.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아. 연산량이 많아져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 볼게요. 정점이 3개만 있으면 삼각형 하나밖에 안 나오지. 정점이 4개면 삼각형 2개 나오고 그러면 또 삼각형 나오고 또 삼각형 나오고 또 삼각형 나오고 삼각형 나오고 어때? 삼각형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삼각형 하나당 정보를 저장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삼각형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고 정점의 개수가 많다, 삼각형의 개수가 많다. 삼각형의 개수가 많다, 해상도가 높다. 출력 화소의 수가 많다. 연산할 양이 많다. 그래서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쩌고 저쩌고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저항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이 되면 미처 연산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버퍼링이 생기는 거지.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야, 빨리 해. 이거 이번 주 내로 처리해야 되거든? 아, 어떡하지? 그러면 정점의 개수를 좀 줄일까? 화질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지.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밑줄 그어져 있죠? 그럼 생각해야지. GPU. 얘가 탄생하게 된 목적은 뭐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픽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지. 빨리 하기 위해서. 괜찮을까?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코어의 개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그러니까 GPU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무수히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어떻게 GPU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의 통로로만 가니까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미친 듯이 쌓이는 거지. 근데 GPU 개념은 어떤 거야? 데이터들 많이 있나? 처리해야 될 것들? 오케이. 일단 이렇게 받아서 길을 여러 개 뚫어 놓는 거지. 길을 여러 개 뚫어 놓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다 처리해서 처리된 데이터를 모아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밑에
GPU를 사용을 하면 얘가 훨씬 빠를 거라는 거지. 100명이 몰려오는데, 자, 100명을 한꺼번에 손님들 받으려고, 혼자서 손님 받으려고 하면, 한 님 처리하고 보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직원을 여러 명 두는 거지. 그쵸? 그러면 나눠서 착착착착, 그 다음에 처리될 거야. GPU라는 건 그렇게 생각합시다. 일하는 점원들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GPU의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계는 이거네. 얘는 정해진 작업만 해.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못해. 그래픽 처리만 해. CPU 코어의 밑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을 한다. 데이터 하나 처리하세요라고 하면은 CPU가 1초 걸리면 GPU는 한 2초, 3초 걸리는 거야. 괜찮을까? 그리고 이런 느낌? CPU는 커피도 만들고 에이드도 만들고 라떼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누구야? GPU는 아메리카노밖에 못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다. 똑같은 주문은 빨라. 똑같은 주문은 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다음에 전체 코어의 하나의 연산 명령을 정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해서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야. 요 두 문장이 세트야. 어디가 세트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왜냐? 요렇게 끊어놓으면 GPU는 동일한 연산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을 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단순한 명령 하나만 내려주는 겁니다. 데스크. 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이 됩니다. 앞으로 잠깐 넘어오죠. 자연 영상에 관련된 얘기 어디 있어요? 자연 영상. 자연 영상은 렌더링과 어쩌고 저쩌고를 거치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자연 영상은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 3D를 만들기 위해선 모델링, 렌더링 거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연 영상은 모델링, 렌더링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위에다 쓸 수가 있겠는데 자연 영상 자연 영상 옆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모델링, 렌더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34의 1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2번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표면 특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면 특성 여기 있네. 표면 특성. 표면 특성이라는 말 여기 있죠. 1의 2번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표면 특성. 표면 특성은 뭐가 결정하는 거야? 삼각형 면의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 삼각형 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그러니까 34번에 2번이 틀린 얘기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지. 3번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원근감, 입체감 이 얘기 어디 나왔었어? 원근감, 입체감 여기 나왔죠. 원근감, 입체감 이 얘기 여기에 나왔었지.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이 됩니다. 자, 요렇게 보는 거지. 원근감, 입체감 어디 있어? 세 번째 단락이 있지. 세 번째 단락은 누구 얘기하고 있어? 모델링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렌더링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렌더링 뭐라 그랬어? 여기 있네.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1번에 34에 3번 맞는 얘기지. 그럼 옆에다가 34에 3번 요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4번 3D 영상을 재현할 때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집니다. 3D, 해상도, 연산량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해상도가 높아. 연산량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져. 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34에 4번 여기 두 줄에서 처리가 됩니다. 다음 병목현상은 병목현상이라는 말 나왔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병목현상. 병목현상은 언제 발생해? 바로 위에 있죠. 하나씩 수행하는데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이 되면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34의 5번 병목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34의 5번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됐을까? 저보고 요거 예쁘게 저기 누구냐 노트 필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을 거예요. 노란색. 아, 노란색은 34번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 자연현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델링, 렌더링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얘는 3D 할 때 쓰는 겁니다.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요. 화소값이 아니라 삼각형, 정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고.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이 됩니다. 아, 원근감, 입체감, 관찰 시점 이거 전부 다 렌더링에 관련된 거였었지 라는 것만 떠올리면 되고,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이 이야기는 네 번째 단락에 있었습니다. 포스 네 번째 단락. 병목현상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네 번째 단락에 이야기해 놓은 거지. 그래서 데이터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해 따라서 뭐라고? GPU가 필요했었지 라고까지 떠올리면 다음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될 수가 있겠지. 다음 밑에 문제 2번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할까? 오케이. 모델링에 관련된 거는 누구? 요 색깔로 어디가 요 색깔로 한번 할 거예요. 됐을까? 자, 그러면 모델링은 아까 본격적으로 몇 번째 단락에 있었지? 두 번째 단락에 있었죠. 모델링. 요거 풀기 위해서는 딱 요 안에서 해결해야겠구나 라고 작정하면 되지. 24의 1번.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른 부분의 모양.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커지거나 작아지고 정점 간격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회전하거나 이동하면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럼 걔네들 계산 안 해? 아니요. 어쩌고 저쩌고만큼 동일 거리만큼 이동하고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이동하는데 계산 필요하단 얘기지. 그쵸?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지. 2번 삼각형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삼각형을 활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고 굴곡이 있는 애들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완전 똑같은 이야기 해놨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35의 2번 여기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3번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을 함께 부여합니다. 어머, 여기 있네요.
얘는 색깔이 또 칠해지네. 삼각형의 면에는 고유의 색감과 질감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됩니다. 여러 개의 화면 특성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옆에다가 35의 3번도 이렇게 처리되겠죠. 두 번째 딸랑 마지막 문장 중요한 문장이었네. 다음,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모델링. 여기 있네요. 3차원 가상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의 위치, 고유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합니다. 어디에서?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 그러니까 35의 4번. 틀린 얘기라는 게 또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지. 34의 5번.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란다. 다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어머, 관찰 시점? 거기 없어. 여기 있네, 여기.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렌더링이지. 렌더링이야. 모델링이 아니라. 35의 5번도 틀린 얘기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됐을까? 다음 3번 보러 갈게요. 기억 어딨어? 기억. 3번에 기억. 뒷페이지에 있었나? 기억. 응? 4문단에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을. 그러면 얘는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기억은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럼 또 위에다가 잠깐 쓸까? 뭐라고? 많이 쓸 필요도 없지. GPU. 음료 하나만 잘 만드는 직원 하나. 이거지.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직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야지.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아니지. 주방에서 자, 음료, 아메리카노 시작하면은 10명이 척척척척척 아메리카노만 만들면 돼. 너 아메리카노 만들어, 너 아메리카노 만들어, 너 아메리카노 만들어. 이렇게 따로 얘기해 줄 필요 없어. 마이크 들고 한 번만 외치면 돼. 자, 직원 여러분,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만들면 됩니다. 끝. 명령어 10개 필요가 없어.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한 개의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 연산 시간과 같다? 아니요. 연산 시간 딱 하나 둘이 똑같이 하면 CPU가 빨라.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다시 찾으러 갈까? 진짠가? 어디가 있을까? 여기 있네요. 체크. 뭐라고? CPU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CPU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뭐라고? 3번 옆에다가는 연산 시간만 따지면 누구? CPU하고 GPU하고 연산 시간은 GPU가 더 걸리지. 시간이. 3번 틀리죠? 4번.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그렇겠지. 무슨 얘기냐? 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10개야. 근데 코어 하나는 한 개당 10초, 한 개당 1초가 걸려. 한 개당 1초가 걸려. 그럼 코어 한 개가 있으면은 몇 초면은 돼? 10초면은 처리할 수가 있지. 10초면 처리가 돼.
그런데 코어가 10개면, 총 10개면 몇 초 만에 결과물 나와? 1초 만에 결과가 나오지. 그쵸? 근데 얘네들 10개니까 각각 1초씩 썼을 거 아니야? 10초. 그러면 총 시간은 10초, 10초. 똑같지, 총 시간이. 괜찮은가? 그래서 4번 맞는 얘기지. 됐나요? 나 혼자 하면 1분 걸려. 3개 처리해야 돼. 그러면 몇 분 쓴 거야? 3분 쓴 거야. 근데 3명이 있어. 각각 1분씩이면 돼. 결과물은 얼마면 나와? 1분이면 나와. 근데 우리 다 쓴 시간 합치면 그거 3분이지. 그 얘기하는 거죠, 4번. 됐을까? 5번.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한 경우 모든 데이터를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은 게 아니라 얘보다 더 시간이 길게 걸려야 되겠지. 답은 4번. 밑에 문제 또 보러 갈게요.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습니다. 풍선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풍선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네모 얼굴이 작아지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겠지? 풍선이 더 커지지 않고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 장면 3은 밑에서 바라본 거. 시점이 변해버렸죠? 자, 확인합시다. 1번.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겠군. 그렇지. 풍선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표시할 필요는 없고 삼각형의 정점의 위치는 계산은 해놔야 돼. 계산은 해놔야 되지만 각각 화소값을 부여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표면 특성의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겠군. 괜찮아. 2번.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가 되겠군. 그렇지. 장면 2 보면 어때? 풍선의 정면에 삼각형의 크기가 커질 수는 있어. 그렇지. 하지만 삼각형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삼각형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삼각형의 꼭지점, 정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 크기는 변해도. 그러니까 2번.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 맞는 말이지.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풍선에 있던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그렇겠지. 왜?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 풍선 작게 그렸어. 풍선 크게 그렸어. 정점의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랬지. 요거를 삼각형 몇 개로 만들었어. 예를 들면 한 4개, 요렇게 8개로 만들었다고 할까? 그러면 얘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어떻게? 4개였었는데 5개였었는데 여기 얘랑 여기랑 여기 이 점인데 거리는 멀어졌겠지. 이렇게. 정점 사이를 이루는 삼각형들 어디가 있어? 오케이. 3번 했죠? 4번.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선 정점을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그렇지. 점점 멀어지니까 삼각형의 개수가 작아지는 건 맞지. 근데 그걸 모델링 단계에서 하나? 아니죠. 얘는 렌더링 단계에서 해야지. 모델링 단계가 아니라 렌더링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5번.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부여되는 화소값의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그렇지. 삼각형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지. 이게 만약에 내신 시험에 나오면 여기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있죠. 얘네들 말을 반대로 바꿔놓을 거라고. 모델링 들어갈 자리에 렌더링 넣어놓고 렌더링 들어갈 자리에 모델링 넣어놓고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다. 네.